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양국은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안전건설과 상하수도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전우철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예산 총액은 319억 803만 1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4억 7,6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 경정 자료는 생략하고 주요 사안 위주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사전 대비 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비에 400만원, 영유아 카시트 보급사업비 6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유아 카시트는 대상 30명에서 접수받아본 결과 33명으로 3명 추가분입니다. 인명 대비 훈련 및 체험 교육용 장비 구입비로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양구 소방서에 설치하여 교육할 계획입니다. 154쪽입니다. 화재안전 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로 1억 9,250만 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동면 노인 전문 요양원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 통합시스템 구축비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 시스템을 도하구 군에서 통합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무쇠점지구 재취약지 개선 사업비로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안전보험 가입 지원비로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리 무쇠정교 재가설 정비 사업비로 7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국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원주청에서 제초 작업비로만 조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하천유지보수사업비로 6억 5천만 원, 하천유수소통 지정물 정비 사업비로 1억 2,7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 정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호골 둔봉 조성 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대월리 윤호골 저수지 아래 조그만 연못을 만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기록물 전산화 작업비로 1,5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반환금 16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치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4쪽에 화재안전시설 개선 지원 사업인데 민간 자본 이전으로 돼 있는데 이 19억 1억 9,200만 원인데 이 어떤 식으로 사업하는 겁니까? 사업 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요거는 동면 전문 요양원에
화재 안전 그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개소입니까? 그렇습니다. 1개소에 1억 9천씩. 예, 그렇습니다. 이 상당한, 어떻게,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우리가 거기를 사전에 여기를 하겠다고 해서 도비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이게 선정은 어디서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조사를 해서 도에서 이게 도비하고 같이 지원되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에서 네. 조사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쇠종교 재가설공사 정비사업 7억 있는 게 이게 지금 군도죠? 군도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 네. 이게 좀 올라가다 보면 좀 비좁은 다리 거길 얘기하신 거나? 예, 맞습니다. 부대 지나서 예. 맞습니다. 이게 좀 교량이 지금 거기 거치돼 있는 게 차량에 운행에 약간 지장이 있는데 선형이 개량됩니까? 교량이 그 상태로 있는 겁니까? 좀 개량이 됩니까? 교량은 좀 개선해서 놓을 계획입니다. 네, 개선해서 넣어야 되겠죠. 인도까지 같이 해서.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선준 의원입니다. 156조 윤호골 조성사업 대월 연못을 만든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사업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태풍 사역장 입구에서 구암리로 넘어가는 맨 정상부에 지금 윤호골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 하류 부분에 지금 질척질척하게 지금 연못이 작게 돼 있는데 그거를 2억 원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그쪽에 물을 좀 채워서 이쪽 윤호골 지역이 아니라 저쪽 구암리 쪽에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못을 크게 확장해서 예, 좀 확장하는 겁니다. 물을 가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용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과 직원분들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박혁순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일반 회계 총 예산액은 287억 5,93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2,767만 2천원을 증액 기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식수관리 분야의 상무용 1위의 도일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비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 분야 2019년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확정 내시에 따라 하수도 관리 분야의 일반 회계 총 예산액은 176억 5,610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9,97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군비 28만 6천 원을 감액하고 죽곡 구암 송년 하수관거 정비 사업 군비
28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죽곡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의 군비 16억 3,842만 9천 원을 증액, 구암 하수처리장 확충에 따른 군비 42만 9천 원을 증액, 송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군비 2억 3,828만 6천 원을 감액, 동면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군비 28만 6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수입천 주변 마을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6개 마을에 각각 1억 원씩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의 내부거래 지출 중 하수 종말처리장 운영과 대수원 사업을 위한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6억 4,99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7년도 한강수혜기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133억 6,505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억 3,098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저희가 그 한강 수계 기금을 운영하는 실과소가 4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 사업소를 비롯해서 환경위생과 산림, 생태산림과 전력산업과 이래서 4개 과가 이 수계기금을 운영하는데 각 관련 부서에서 예산 설명을 미리 다 한 걸로 판단해서 저희 과에 대한 소관 분야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 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 중에 공공 운영비로 3,390만 원을, 시설비로 4,975만 원을, 대수전을 위한 시설비로 5억 4,7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00억 7,981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3,232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상수도 운영 분야 중에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비에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수정조수지 시설비로 1억 3,23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중에서 2억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1억 1,070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도 관리 분야 중 하수종말 처리장 유지관리 시설비로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3천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 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영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수 처리 시설에 있어서 아마 군비가 지금 죽곡 지역의 하수 처리장에 지금 16억 이상이 좀 계상이 군비로 계상이 됐는데 이건 뭐 당초에 이 국비 확보에 좀 누락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군에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당시에 파악이 안 됐던 뭐 긴급하게 더 뭐 좀 규모가 커졌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하수처리, 공공하수처리장 이 시설 사업에는 지금 동면 공공처리장을만 빼고는 전부 올해가 준공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국비 신청을 올해 완료하는 거로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비 내시를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4월에 추경을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4월 중에
모자라는 사업비는 반드시 이제 반영을 해서 올해 안으로 마치도록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시된 안으로 지방비 부담을 정리하다 보니까 줄어든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일단 군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차후에 4월이나 환경부에서 내시가 되면 우리 예산에 다시 세이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뭐 여기 지금 서 있는 군비는 당초 그 국비하고 우리 지방비하고의 비율로 세운 거기 때문에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아, 그, 예. 다시 우리 군비에 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소규모 마을 환경 6억, 이게 지금 방산의 6개리에다가 1억씩 주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사업이? 네, 이게 이제 10년인데? 2009년부터 이제 시행을 예, 해서 그렇게 된 사실은 거죠. 2019년이니까 올해가 마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을 하지 않은 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해보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마을에 한 2억여 원 정도 이상, 많은 데는 3억 이 정도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예산을 보면 한 15억 정도가 아직 미집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이 마감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그전에는 아마 이 사업에서 없었던 예산 같고, 또 연례 반복적이었었는데 당초 예산이 때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또 뭐 조직 개편하면서 어디다 이 사업을 맡겨야 될지 좀 헷갈리다가 아마 여기다 갖다 맡긴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말씀해 드냐면, 지금 상하수 사업소 예산이 건설거 예산하고 맞먹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6억을 마을에다 그냥 1억씩 던져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받아서 정산을 해서 이렇게 할 건데, 이거 지금 소장님 직원도 몇 분 안 계신데 안 머리 아플 텐데, 이게 차라리 60억짜리 단일 공사보다 더 머리 아픈 게 이걸 텐데, 이거 자신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는 우리 소장님께서 어디 기획실이나 어디 예산계에서 좀 어필을 하셔야 될 만한 사안 같은데 무던하게 계셔서 내가 역으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집행을 어떻게 하죠? 집행 방법 좀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사업은 이제 마을에 1억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에 마을에서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 주민위원회가 별도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이제 그걸 이제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물론 마을에서 이제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마을에서 뭐 각종 사업 계획에서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 다 되면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공사비를 신청하는 그런 부분인데 방산 면사무소에서도 좀 같이 일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다 끝나면 저희한테 이제 자금 집행을 해달라 그러면 마을 통장으로 보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예. 뭘 하겠냐 첫 번째, 두 번째 점검 및 검토를 해야 되겠죠. 우리 상하수도가에서 그다음에 종료 후에 증빙 등 서류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이게 참 저수 댐을 막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업무가 여기 가서 직원들 별로 없고 그런데 참 이게 이런 업무가 참 이게 대민 관계를 부딪히기 때문에 금액보다도 이 머리가 막 상당히 애먹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거는 좀 다른 부서에 이게 아마 옛날에 도시개발과 했을 때 거기 있었죠. 네, 이 예산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집행을 했었죠. 전략사업가서 그쪽에서 좀 이걸 좀 해봤던 분이 하든가 이 낯선 분들이 이걸 해갖고 좀 그럴 것 같은데 하여간 어쨌든 네. 뭐 업무가 좀 배정이 됐으니까 네. 좀 철저하게 좀 잘 좀 관리를 해주시고 네. 또 직원이 없어서 힘들 것 같으면 약간의 또 집행부에 좀 어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김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일괄 설명하신 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이에 말씀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서는 과별로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과장님이 준비된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명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권 의장님과 신철호 예산결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의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283억 6,236만 원에서 금해 추경 요구액 16억 5,511만 2천 원을 더한 300억 1,74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유지로 보고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1,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업기술보고 현지지도 차량 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50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에 400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호 교류 추진사업으로 3,120만 원을 계상하고 중간에 전문 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 지원에 2천만 원이 증액된 2,097만 2천 원이 증액된 4,9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책 지원 사업에 3,61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 경상 사업 보조비로 5,044만 8천 원으로 감옥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 총각 결혼 지원 사업에 555만 원의 증액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상단에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이 증액된 1억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 유학 지원센터 지원 사업비도 2,500만 원이 증액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축산업 소장님. 네. 책을 지금 몇 번째 보는데 80몇 페이지면 우리 보는 거고 틀린가? 그럼 뭐 다른 걸 갖고 왔나? 80몇 페이지면 우리 지금 100몇 페이지를 보고 앉았는데. 페이지 수정된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80몇 페이지면 사회복지과를 봐야 되는데. 189쪽에
189쪽의 상단에 농축산업 경쟁력 경쟁력 강화 중점 사업 육성으로 7,621만 5천 원이 감액된 4억 2,37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기계 인대은행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보수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기계 인대사업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장님, 그 페이지 수가 맞지 않으니까 페이지 수는 부르지 않고 그냥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경쟁 사업에 7,469만 원이 감액된 748만 9천 원이 감액된 7,62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율관리 어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내수면 냉동 어업 냉동 저장고 지원 사업에 823만 2천 원이 증액된 2,436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하단에 부선식 어구 보수 보관장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으로 1억 3,321만 7천 원이 감액된 3,999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7,3만 1천 원이 감액된 7억 5,07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중간에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에 1,231만 6천 원이 감액된 1억 4,793만 4천 원을 계상하고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비 연구 용역비 2,4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감옥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 미생물 공급 시설 구축 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 미생물 공급 차량 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선홍 육성 사업에 사무관리비 500만 원 감액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고 강선홍 육성 사업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으로 감옥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1,960만 원이 증액된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원의 현대화 재원 사업에 3,450만 원이 증액된 1억 8,540만 원을 새소득 장목 개발 시험 사업에 5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아로니아 가원 장비 지원 사업에 93만 6천 원이 증액된 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 사업은 2억 4,450만 원이 증액된 1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의 환경개선 사업에 500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4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소득 6망 장목 육성 사업에 1,000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기 38 사과명품화 사업으로 시설비 부대비 사업으로 4,013만 3천 원을 계상하고 다음 장 자산 취득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 사업으로 5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하고 권역별 시설원의 특화단지 조성 사업으로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고온 대비 시설환경 개선 사업은 1억 400만 원이 감액된 5억 9,6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원의 원예 시설 기능성 차관자재 설치 지원 사업은 6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사업은
642만 4천원이 감액된 930만 9천원을 계상하고 벼 재배 품종,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으로 5,661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3,806만 원이 증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상단에 강원쌀 소비촉진 홍보비 1,458만 3천 원을 감액하고 민간 경상 사업보조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 보조사업비 2천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감옥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동선별비 지원사업도 374만 7천 원을 감액해서 6,33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쌀 대량소비처 차액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이 삭감됨에 따라 7,500만 원을 전액 삭감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운송비 지원 사업은 보조금을 3억 원을 감액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감옥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수출 상품 강원 브랜드화를 위한 품질 향상 지원 사업비도 보조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감옥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납 조합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집한장 구입 사업비로 1억 원을, 농산물 마을 마켓도 양성에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 분분에 꿀 생산 농가 육상 지원, 친환경 드럼통, 민간 자본사업 보조 1,800만 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축협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감옥경정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가축 방역 사업으로 인건비가 600만 원을, 일반 운영비에 1,200만 원을, 재료비에 2,050만 원을, 민간 자본 이전으로 1,5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조사료 생산용 4.12지 제조 지원 사업에 9,730만 원이 증액된 2억 8,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고품질 수익권초 조사료 급여 지원 사업비를 기타 보상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 유탁 사업비로 감옥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비 지원으로 재료비에 1억 2,286만 2천 원을 감액해서 3억 137만 9천 원을 계상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4,800만 원이 증액된 1억 3,3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상단에 돼지 소코 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1,920만 원이 증액된 2,520만 원을 계상하고 닭진드기 방제 사업으로 1,440만 원을,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에 4,681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방역 차량 및 질병 검사 장비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CCTV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이 감액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위 수당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고 거점 소득 시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비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 운영비에
2,225만 6천 원이 증액된 인건비로 무기직 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2,225만 원이 증액된 3,84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7건에 1억 8,805만 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건에 2,2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설명한 추경예산은 국비와 도비의 지원금액 변경으로 불가피 증감액된 사안입니다. 순군비 사업은 우리군 시책 사업으로 계산된 예산으로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협조 건의를 드리며, 우리 센터에서는 본 예산으로 대농업인 지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세한 설명 해주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철 의원입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아무래도 농업 관련해 관심 많으신 분이 많아서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의원님들 좀 하시고, 저는 센터장님 자리 한번 나오시죠. 센터장 불러주시기 예, 바랍니다. 센터장님 자리에. 예,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민간 보조금이 많아요. 민간 자본 이전에서 많은데, 여지껏 이 보조금 문제 때문에 해마다 문제가 좀 발생됐고, 또 보조금에서 문제가 발생된 사람은 또 5년 동안 또 보조금도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올해는 이 보조금 때문에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돼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조금 지급에 대한 방법이 좀 바뀌든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올해는 보조금 지급 방법을 전년도하고 같이 하실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이런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특단의 좀 방법을 좀 강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라는 뭐 올해 말고 지난 해를 이제 말하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사업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확정과 보조 결정을 하고, 보조 결정이 되면 농가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와 금년도부터 바뀌게 된 거는, 저희가 보조 결정을 하기 전에 자부담이 입금이 되지 않거나, 또 우리 지방세나 국비 체납이 된 농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 결정을 안고 있습니다. 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출장 복명이 확인이 된 다음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또 시건 장치가 보조금의 어떤 이익을 착취하고 관에다가 지급하는 영수증은 또 보조금에 맞게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좀 부작용이 생기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전 방법을 좀 강구한 게 없느냐? 그런 거가 만약에 발생됐다. 그런 거 어떻게 일이 되겠어? 처리가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이 보조금이 문제가 뭐냐면,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시기로 발생되는 게 많아요. 이게 일이 터지는 게 보조금 받는 사람들끼리 그런 건 어떻든 지금 기관에서는 그런 걸 못 하겠지만, 최소한 나중에 우리 공무원이 가서 조서라든가 어떤 그런 수사를 받을 때 보조금 영수증을 받으면 그쪽에다가 전화라도 해서 이 영수증이 맞느냐는 확인 정도는 해놔야지만
차후에 어떤 그런 그 조사받을 때도 할 말이 있지 않나. 그냥 갖다 주는 거 그냥 처리하지 마시고, 갖다 주는 영수증을 그 주소가 다 있을 거 전화 보내시면 전화해서 뭐뭐뭐 보조금이 나갔는데 귀하께서 지금 뭐 5천만 원 상당의 영수증을 끊어주셨습니다. 이 영수증이 확실한 겁니까? 라는 거라도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추사 과정이나 이럴 때서 아주 방치되거나 그렇게는 또 안 보일 겁니다. 아마 우리 의회에서 모든 제3자가 봐도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수사권은 없으니까 그래도 거기까지는 좀 그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김철 의원님의 그 당부 말씀과 저희가 또 지켜야 할 사항 같고 좀 귀찮더라도 저희가 끝까지 그렇게 확인해서 그 부정 수급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하나 더 질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뭐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에서 의원님들한테 좀 죄송합니다. 지금 해안의 그 농지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해안 농지를 자산관리공사하고 대화를 나눈 게 지금 해안 주민이 시작을 한 거죠? 예, 해안에서 그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고 그 강원도의 김규 의원이 그 건의를 해서 이게 시작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군이 좀 처음부터 개입을 해서 하기는 옛날처럼 양국은 재정운영과에서 국유재산을 대부해 줄 때는 관여를 했는데 지금 이게 캠퍼랑 자산관리공사에서 다 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여기서 어떤 권리 주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네, 지금, 그러니까 저희 군하고 어떤 사전의 협의 없이 그냥 자산관리공사하고 그 협의체가 구성된 분들하고 지금 한 건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그렇게 되면 뭐 일단은 우리 군에서는 책임 소재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상황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결과가 매매가 3,000평입니까? 개인한테 매매가? 지금 제가 그 매스컴이라든가 그 권익위 그 창고 자료를 보면 1만 평방미터까지는 그 지금 현재 그 경작하시는 분한테 그 매매가 가능하고 네. 6만 그다음에 나머지 6만까지는 6만까지는 이게 빌리는 거 임대에 네. 대해서는 6만까지 가능하고 네. 그 이후 1만까지는 그 본인한테 하고 넘치는 거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로 임대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짜 자꾸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그죠? 난리가 났으니까 우리 의회도 그렇고 양국원도 그렇고 특히나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좀 논리를 좀 세워야 되지 않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지껏 국가도 그렇고 우리 중앙정부, 우리 양국원도 그렇고 방치해놨던 50만 평, 30만 평씩 갖고 있는 분들이 그 농사를 영위하기 위해서 큰 트랙터를 사고 이렇게 해서 움직여 왔고 또 그 농지에 맞게끔 농협이라는 데서 대출도 받아서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소위 얘기해서 평으로 18,000평의 농사를 지면 그 장비는 어디 있을 거며 개인적으로 저희는 그 농협에 대한 그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이냐. 이게 참 난감한 일이다. 라는 논리를 좀 우리도 새롭게 만들어서 이런 일이 진행되는 걸 좀 유보가 되든지. 내가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좀 상당히 감정이 좀 많이 저쪽을 좀 상하게 한 것 같아요. 돌아킬 수 없을 정도로. 그렇다고 이게 무슨 다른 어떤 놀이처럼 파토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논리를 좀 세우려면 농업기술센터의 그 소장님 정도는 지금 좀 이런 논리가 처음에 우리가 시비를 한 게 아니니까 시비를 우리가 한 게 관이나 우리 센터장님이 처음부터 개입된 게 아니니까 이런 걸 좀 읍소할 수 있을 만한 좀 자료를 좀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그렇잖아요. 존디어 같은 거 큰 장비인데 18,000밖에 못한다 그러면 이거 그 장비가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10만 평, 20만 평 농사 짓던 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농협에서 빚을 내갖고 농사 짓던 분들이 이제 18,000 갖고 그 빚을 갚으라 그러면 죽으란 얘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를 좀 정립을 잘 하셔서 아니면 이런 기초적 자료를 좀 갖고 계셔서 나름 그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그런 그 대처 방안도 좀 모양 있게 좀 갖추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런 좀 의견을 드려보니까요. 저 소장님께서 좀 거기 좀 면밀히 해서 주민들한테 그거는
뭐 개인 어떤 정보지만 그 빚 같은 것들 또 장비 보유 현황들 이런 거 좀 잘 구색을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그 집행부랑 저 센터 소장이 좀 공유를 하셔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지금 주민들하고 캠코하고 자산관리공사 이렇게 불협이 있었으나 우리 군에서 볼 때는 참 이런 게 걱정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정립하는 그런 또 계기가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김철호 의원님 그 해안 무지주 땅이나 그 국유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줘서 고맙고 저희가 당부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나 이런 거 취합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규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근혜 의원입니다. 175페이지요. 그 비전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전년 대비 올해 얼마나 더 많이 신청이 되셨는지 여쭙겠습니다. 그 당초 예산에 저희가 그 했던 그 계산을 잡았던 거는 한 8헥타 정도 됐었는데 추가로 더 들어온 게 한 2헥타 정도 더 들어오게 됐습니다. 합의 10헥타요. 예. 그럼 여기 좀 추가 금액이 2억 2,500이 추가되던데요. 예. 그 금액 가지고 나머지 신청자분들도 다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커버를 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농촌 폐기물 지역하고 보조율 차이 때문에 한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아직 환경위생과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협의가 다 돼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완료가 되면은 그 환경위생과로 이제 통지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쪽에서 나머지 20%는 그쪽에서 이제 계상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아니, 그러면 이제 몇몇 민원인들이 그 완료 전에 저희가 신청할 때 그 20%만 미리 내고 하면 안 되겠냐. 40%를 내고서 나중에 20%를 돌려받는데 그러지 않고 20%만 내고 20%에 대한 것은 환경위생과가 보증을 쓰고 나머지 60%는 군에서 지원하는 방법. 죄송한데 그거는 그 보조금 관리법에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금 그 대상자가 저희가 이제 이제 보조 결정이 되면은 대상자 확정이 되면은 그 환경위생과에서 20%를 그 보증을 처리해가지고 납부한 거로 정리를 해줘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178페이지예요.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이숙 과장님. 예, 이 사업은 그 강원도 그 신규 시책 사업입니다. 400만 원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좀 작기 때문에 현재 우리 그 곰치 재배 농가 사기 진작 차원에서 곰치에 한해서만 그 지원할 계획이고요. 더 다른 품목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사업비가 적어서 일단은 올해는 곰치로 이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이 택배비를 뭐 50%씩 지원하는 시군이 많더라고요. 저희 양구도 차후에 이 곰치뿐만 아니라 뭐 무시래기라든가 뭐 쌀이라든가 이런 걸 택배 보낼 때 거기에 대한 그 택배 보존을 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거는 그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요즘 택배비를 많이 지원하더라고요. 해서 그 농업인들한테 좀 조금이나 부담이 덜 가게끔 해주기 때문에 저희 양구군도 될 수 있으면 이런 좀 방향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180쪽에요. 농산물 직거래 집판장 구입인데 이건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 우선 저희가 그 4월 20일까지 읍면에 이제 그 수요 그 조사를 시켰고요. 들어오면은 적정한 곳에 이렇게 심의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제 종합 컨설팅 지원이 있습니다. 이제 일본 여기 컨설팅 제가 2천만 원인데 이건 군납 조합원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군납이 예전과 틀리게 그 전처리 작업을 거쳐서
그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전처리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출 계획은 있으신지? 현재는 저희가 그 내년도에 그 로크푸드 국비 사업을 좀 신청해 놓은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양구 농협에서 지금 또 지금 전처리 시설을 할 계획을 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로컬 푸드에 의하면 70% 자기 그 지역 농산물을 저희 지역에 소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처리 시설과 그다음에 그 저온자동구 시설 이런 걸 갖춰야만 군납이라든가 학교 급식 이런 데 물품을 좀 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저희 지역 농산품을 저희 지역에서 좀 많이 이렇게 판매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동준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7쪽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이게 당초에 3,900에서 3,600이 예산이 줄었는데 감액된 걸로 아는데 왜 그랬는지. 예,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그 도 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고요. 그 감액된 3,610만 원은 군비태 줄에 있는 민상경상 사업보조에서 5,448만 원으로 증액 좀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게 왜 과목 경정이 됐죠? 그 청년 농업인 그러면 정착 지원 제도는 이제 이렇게 명맥만 300만 원을 유지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기타 보상금에서 이제 사업 보조로 좀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게 도 지침에 의해서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럼 이 돈으로 그냥 똑같이 예, 정착 지원할 수 있는. 예, 현재는 4명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한 명이 증액돼가지고 5명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증액됐습니다. 이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또 앞으로 우리 양국은 농업 미래를 결정지을 그런 과목 같은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농촌 총각 결혼 지원은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작년에는 1,000만 원까지 됐었는데 올해 좀 증액이 돼서 1,200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미선정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뭐 반상회부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실정자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1인당 1,200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뭐 예산은 그렇게 이건 안 자부담 포함입니다. 자부담.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자부담 보조가 90%고 자부담이 10% 돼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청한 사람이 아직 없다? 예, 그렇습니다. 총각은 많은 것 같은데 왜 없을까? 하여튼 널리 좀 홍보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농촌 유학센터 지원에 예. 요거 2,50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요거 증액된 만큼 그 유학센터는 팔랑리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거기 뭐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을 줄게 있는 모양이죠? 이제 도비가 국비가 좀 증액이 돼가지고요. 증액된 사항인데 이제 거기는 이제 운영비하고 인건비, 시설 개보도 다 포함해서 5,800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조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경열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말씀드린 유학센터 지금 와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예, 지금 8명 되어 있습니다. 8명이나. 초등학생 6명하고 중학생 2명. 중학생 2명하고요. 예, 잘 알았고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주산지 일관 기계와 2억 예산이 있었는데 요거는 어떤 예산인지 좀 이 사업이 도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각 시군에서는 이 사업이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업이어서 많이 신청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들 동면 올해 농기계 분서를 질러하는데 지금 좀 하나 좀 도에서 지금 이게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좀 충족이 되면 더 좋은 방향으로 좀 검토 좀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그런 의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관내 농업민 중에서 그것을 원하는 좀 단체가 있어서 지금 예산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요 자금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지금 동면농기구 임대 사업소는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예,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고요. 예. 지금 강원도 전체에 지금 5개소를 지금 신청을 했는데 예. 지금 전체에 지금 배정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뭐 올해 시작을 할지 말지 전혀. 지금 도에서 3월 22일에 농림부에 지금 다시 건의를 했는데 아직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강원도 전체적으로 지금 안 되고 예, 추진이 그렇습니다.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동면 유형 미생물 이것도 추진이 지금 예산이 보니까 방산만 서 있는데 동면도 이건 안 된다는 얘기.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그 동면 임대 사업소가 이제 개설이 되면은 그때 같이 실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그 동기계 임대 사업소가 지금 유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같이 유보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딴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그 유형 미생물 이제 그 미생물을 운반할 차량을 지금 구입하는 거 3,700만 원을 지금 계상해 놨는데 그거는 이제 그 동면하고 방산 쪽에 이제 그 이송을 해가지고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면 쪽은 이 저장 시설을 갖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건 일단은 동면 지역은 남면 그 센터에 오셔가지고 아마 가져가야 될 것,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추진이 안 되면은 이것도 계속 유보 상태에 아, 그거는 이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다시 별도 부지를 해서 저희 지금 생각은 농협 쪽 그 주유소 근처에 깨다가 아니면 이제 그 RPC 있는 쪽에다가 해서 그건 이제 사람이 항상 이제 누가 이제 내줘야 되는 그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명을 더 충원해서 갔다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아마 그렇게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산하고 동면 쪽에 만약에 그 잘 되면은 그 무인 주입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그게 뭐야 이게 실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유보를 하고 저희가 방산 같은 경우에는 그 저온 저장 시설을 갖춰가지고 그 말통으로 갖다가 놓고 예, 판매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뭐 임대 사업소가 안 들어오고 이러면은 동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특혜를 거의 못 본다는.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후속 대책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대책을 잘 세우셔가지고 소외되지 않게끔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임경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여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여림 의원입니다. 여기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소 그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분들의 이 퇴근 시간이나 근무 그 시간 이런 게 굉장히 불규칙하고 또 이렇게 많이 이제 힘들어해서 또 이직률도 높더라고요. 예, 금방 또 뭐 오래 근무를 못하고 예, 또 그만두고 이러는 경우도 많던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처우 개선 방법이나 이런 거는 있으십니까? 그래서 올해 그 무기직에 대한 그 처우 개선으로 네. 호봉제를 좀 도입해서 저희들이 이제 농기계 임대은행 그쪽에는 그 자격증이라든지 그 관련해 가지고서 호봉이 좀 약간 높게 책정돼 가지고 좀 그걸로 개선을 좀 시켰습니다. 네, 지금 종사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12명 되겠습니다. 12명이 지금 다 인원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올해 2명 포함해서 그렇게. 포함해서요. 네. 이분들이 뭐 잘 지켜봐서 아시겠죠. 진짜 이 퇴근 시간이나 휴일 시간이 이게 정해져 있지를 않고
네, 노동 시간이 좀 이렇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그 휴일 사용을 따로 그래서 지금 휴일 근무 수당을 저희 1.5배 좀 근무하는 그 부분에 사람이 대해서는 어떤 수당 제도나 그런 것이 부여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5배 지금 평일보다 1.5배 지배되고요. 지급되고 있고요. 초과 근무도 저희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너무 피곤해서 근무를 계속 못 하겠다. 너무 힘이 들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농기계 임대 은행하는 게 네. 농번기철이라 예. 사실 농한기 빼놓고 좀 힘든 상황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뭐 사기 진작도 하기 위해서 뭐 회식도 네.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거는 차체 하고더라도 진짜 뭐 초과 근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뭐 충분히 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좀 처우 개선을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한 방안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 잘 되어서 또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서비스 개선이. 네, 잘 좀 협조해 주시고 잘 그분들 관리를 좀 더 좀 잘 해서 처우 개선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여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우리 저기 지금 상무령리에 있는 배를 지금 농선이죠? 지금 관리 주체가 누가 어서 하죠? 예, 저희가 정책과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그 배는 한 대인데 뭐 건설과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이제 센터로 갔네. 그게 유도선 업무라서 사실 그쪽인데. 그렇죠. 저희, 예, 그러니까 저희- 농선이라고 보니까 이제 글로 간 거야. 예, 예. 자, 그런데 지금 그게 아주 형편없는 상태가 돼 있어요. 그죠? 네. 유지 관리도 안 되고 보험도 안 들어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뭐 그 검사도 도래되고 뭐 여러 가지 그거를 정상화시키는 예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도 지금 그걸 앞으로 지금 그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지금 저걸 어떻게 좀 운영을 좀 해야 되는지 교량이 완공되려면 한 3년도 걸리고 또 그다음에 여지껏 저게 거기에 그 물건이나 어떤 그런 또 건설과 사업할 때도 그 레미콘 차라든가 큰 물건들이 그렇게 갔는데 지금 저게 뭐 보험이나 뭐 안전장치 배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저거를 내가 보기엔 특단의 조치를 좀 과에서 좀 내려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주 폐선을 시켜버리든가 주민들하고 좀 그쪽 주민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활성화가 확실히 될 건지 아니면 그 안전사고의 우려에 있어서 아주 폐선을 시키든지 그 가부를 좀 결정을 좀 하고 주민들의 또 여론이 배는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그런 안전성이나 어떤 그런 제대로 된 어떤 그 운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하나도 안 하고 지금 한 2, 3년째 방치해 두고 있는데 그 건설걸 쪽에다 너네 당신네들이 이 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요번에 그 교량 건설할 때 그 배가 상당히 필요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농선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법적인 제재적인 어떤 그런 취재를 좀 갖춰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배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막연히 그저 애물단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사업이 처음에 그 마을한테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유주 자체가 지금 마을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약간 빈약한데, 사실 그게 운영이 되려면은 뭐 안전 점검이라든지, 책임 보험이라든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 책임 보험료는 대략 한 1년에 한 300 정도 들어가고, 안전 점검비는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안전 점검비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일회성으로 한번 지원돼서 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찌 보면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건 마을하고 좀 협의를 좀 더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뭐 매각도 얘기해서 매각도 뭐 안 한다는 또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5년이라든지 한번 지원하면은
뭐 10년 이게 좀 장기간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회성이라도 한번 뭐 지원이 가능할 텐데 지금 1년, 2년에서 1,200, 1,300씩 계속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마을 관리다 보니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한번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네, 지금 그 본의원이 듣고 싶은 얘기 지금 다 하셨어요. 지금 과장님이 다 하셨는데 행정 업무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됐든 뭐가 됐든 폐선 권고를 하고, 그죠? 저쪽에서는 폐선이 안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공문이 있어야 되고, 이런 쪽으로 왔다 갔다 돼서 어떤 근거를 만들지 않으면 저거 사고 나면 덤태기 다 써요. 그 행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관에서 번거롭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거를 관에서 도움을 줄 수 없으니 마을에서 폐선을 하시든가 어떤 그 운영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라는 거를 공문으로 좀 보내라고. 예, 그렇게 돼야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걸 계속 말로만 하니까 저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저 탁구치기밖에 안 된다고 또 욕은 욕대로 또 관에서 먹고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어렵다 이렇게는 좀 보내놓고 예, 그렇게 좀 만들어 줘야 되고 뭐 그 양반들이 나름대로 요번에 일회성 정상화만 만들어 주면 그 교량 넣을 때 어느 정도 그 사업자하고 보수를 받아서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가 오고 가면. 예?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좀 이게 좀 뭐 100인지 0인지를 만들어 놔야지 50에다 놓고 왔다 갔다 되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과장님께서 다 지탄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저렇게 좀 위험 요소가 좀 있는 거는 공문으로 흔적을 남겨놔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걱정은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예. 그 걱정을 걱정으로만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덤태기 다 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걱정을 공문이나 어떤 그런 회의 주변 성무령 사람들하고 회의 이런 거 회의를 좀 해서 흔적을 남겨놓으면 그래도 문제가 생겨도 나름대로 관에서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덧붙여가지고 그 한수원에서 한번 지원된 사항도 있었는데 그게 좀 마을 간의 그 갈등 때문에 이렇게 좀 안 된 사항도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한번 즉각 좀 시행해가지고 향후에 또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만전하게 하도록 그렇죠. 예, 그 정상화 시키는데 노력되는 어떤 흔적들을 문서로다 어떤 행위로다 남겨야지 속으로 걱정하고 계시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정말 대책 안 쓴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박규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근혜 의원입니다. 혹시 그 농계 임대하는 주 52시간짜리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주말에는 그 농계를 빌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 바쁜 농번기 때는 주말에도 농계를 빌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으신지요? 지금 그래서 사전에 그 전날 신청하면 전날 저희들이 갖다 주는 그런 방법도 하고 좀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보면 대부분 그 전날 오후 4시에 출고가 되는데 월요일 날 필요하신 분들은 일요일 날 출고된 걸 원하는데 그에 불구하고 이제 월요일 날 출고됩니다. 9시에. 이런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차이점을 좀 이렇게 메꿀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으신지. 지금 월요일 날, 일요일 날 사용하는 문제. 그러니까 일요일 날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토요일 날 오후에 좀 임대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리고 그런 거는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월요일 날 오전에 다시 이제 기계를 반날 받고요. 네. 평일 날은 전날 4시부터 이제 임대를 해서 그 다음 날 4시나 5시에 다시 이제 반납을 합니다. 예. 그런데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월요일 아침에 이제 기계를 가져가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아침 9시 정도에. 저희들이 그래서 아침에는 좀 9시부터 근무지만은 일찍 좀 나와서 좀 그걸 좀 처리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좀 문의했더니 주 50시간에 걸려서 좀 불가하다는 얘기도 좀 들은 적이 있고요.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대책이 좀 어떤 확실히 그런 되면, 네. 인력 운행은 농민들이 좀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계속은 아니고요. 지금 바쁜 농번기철 이제 며칠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좀 탄력적으로 다 운영해 주시고요.
혹시 그 임대은행의 농기계가 지금 대형화 추진을 많이 가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 대형화 맞지 않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농기계 임대은행의 그 대형화가 과연 저희 양국은 농업 현실에 맞는지 거기에 대한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대형화라든지 농기계 구입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견을 하면서 취합해가서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많이 원하는 그런 기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여튼 그 의견대로 한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본 의원님 생각으로는 농업이 그 임대은행이 농기가 대형화되면서 그 대형화된 농기를 가지고 그 뭐 이렇게 남의 일을 한다거나 이래서 그 소득을 그 창출하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좀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막고 농기 임대은행 하면 저희가 농업을 하면서 필요할 때 이제 잠시 빌려다 쓸 수 있는 이런 농기계 위주로 농기 임대인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농기 임대은행은 농기계는 몇 프로의 불가한 사람들만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지양하지 마시고 좀 저희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이런 농기계를 좀 들여놓으셔서 보편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덧붙여가지고 그 임대료 산정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좀 높다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대형 농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의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해가지고 다른 농업을 한다면 좀 문제 있는 거고, 그래서 적정 수준의 그 농기의 임대료 대여료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와 관련해가지고는. 그리고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소형 농기계, 대형 농기계 좀 자제하고 또 소형 농기계를 원하시는데, 그거는 하여튼 의견을 좀 수렴해서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본의원 생각으로는 농기계 임대비료가 그다지 비싸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그 워낙에 고가라서요. 예, 뭐 몇천만 원짜리 뭐 1억짜리 가지고 뭐 돈 10만 원 뭐 이렇게 빌려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적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희들은 이제 지금 지침상에는 농기계 임대료가 0.5%였던 구입 가격에 0.5%에서 1.5%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액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대부분이 지금 0.4에서 5% 지금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저렴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 예. 뭐 인근을 뭐 인재라든지 요게 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비싸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은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그런 질의했던 사항하고 약간 대치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임금보다는 다 비싸지 않고요. 이제 보니까 한두 품목에 비해서만 좀 약간 좀 고가가 있고 나머지들은 거의 보편적으로다가 이렇게 높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임대는 잘 꾸리셔가지고요. 저희 농업인들 생활하는데 좀 큰 보탬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육통 충상가 조정구 과장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택배비 지원 이게 지금 개인당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로 지원이 되나요? 지금 저희가 곰취 종목에 대해서 네. 41년과 신청을 받아서 예. 65건을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에 맞춰서. 네, 지금 이게 뭐 오지에 계신 분들이 지금 택배 차량 이런 분게 안 들어와서 지금 택배를 막 못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한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모색해 보시는 건 어떤지. 지금 그 택배가 안 가는 곳이 지금 뭐 상무령리하고 수인, 옹진리, 그다음에 원리, 두무리 쪽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그 농산물로만 한정을 한다면 또 그 외에 그 농산물 외에 그 택배하는 그 물품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그 양국은 전체적으로 검토가 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좀 검토하셔서 오지에 계신 분들도 좀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임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유통축산과장님 세 분 과장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4월 11일 오전 11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48회 양국은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